붉게 표시된 비구름대가 경상남도를 관통합니다. 오늘 새벽 기상청의 장마전선 레이더 영상입니다.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던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남부 내륙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하루 동안 최고 20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됐고, 충청과 남부 지역 이남 곳곳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 외 제주도 남부지방은 28일까지 29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며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오늘 오후 그치면서 일부 지역은 폭염이 찾아오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2차 장마가 예고됐습니다. 이때 형성되는 정체전선은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비 예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장마가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면서 우산을 쓰고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로 거리가 분주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아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모레인 수요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걸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 제주도 남부지방은 28일까지 29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며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예측되고 있지 않지만 2차 장마도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새로 형성되는 정체 전선은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럴 경우 거리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컸던 만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비물바지 시설을 집중 점검해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주는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비 예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거긴 어디입니까? 네, 저는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이후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러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장마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주와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은 제주 297, 전북남원 118, 전남나주 114.5mm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사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중부는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남부지방은 30에서 100m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전라권 등에는 12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산림청도 충남과 호남,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광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호우를 동반해 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내리는 지역도 있으니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쪽이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힘겨루기로 발달한 정체전선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남북으로 짧고 동서로 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울에 140mm가 넘는 비가 내린 지난해 8월처럼 이번 장마도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이변도 이번 장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장마는 내일 잠시 주춤한 후 모레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첫 장마에 전국적으로 30에서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여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 재난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육중한 산을 떠받치는 옹벽과 빌라 사이 간격은 불과 몇십 센티미터. 멀어도 3m를 넘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 옹벽 상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옹벽이 거대한 산의 무게를 못 이겨 균열 등 이상 징후를 나타낸 건 이미 3년 전인 2020년. 길이 80m인 옹벽 전체가 무너지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게 공사할 때 철근이 안 들어가요. 속에 철근도 없고 그냥 이거 보시면 알죠. 비어 있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나 이 옹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너졌던 가로 7m, 세로 1m가량 옹벽은 일단 임시로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관할구청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던 옹벽 재시공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건축 비용이었습니다. 시와 구에 이럴 때 쓸 법한 재난관리기금이 수백억 원이나 있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을 막으려는 목적이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사유재산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방법을 못 찾던 구청은 정부의 재난위험지역 공사비 보조사업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국비 3억 원을 받아 5억 원을 편성해 옹벽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나 설계가 끝나 당장 올여름 장마와 폭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 전체 다 그러니까 이거 재개발 해야 할 텐데 이거 문제라니까. 게다가 이 빌라 10개 동 중 기반과 담장이 기울고 파손된 다른 동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는커녕 보수공사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모개미천. 당시 하천이 넘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10개월여 만에 다시 하천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천입니다. 본격적인 정비는 시작하기 전이라 지금은 이렇게 주머니에 돌만 넣어둔 채 쌓아두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뚝을 막아놓다 보니 주민들은 장맛비가 내리면 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작년같이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이런 거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기 비가 장마질 때 되면 있잖아,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다리를 하나 놓든지 아니면 여기를 좀 복구를 하든지. 경기도 양평군의 또 다른 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하천 위로 높은 뚝이 있는데 주머니에 흙과 돌을 채우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어놨습니다. 옛날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더 지금 수위가 더 크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죠. 지난해 경기도에서 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은 모두 628개소입니다. 대부분은 복구가 끝났지만 피해가 컸던 7개 하천은 아직 정비 공사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하천 수해 복구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복원과 하천폭 확장 등 근본 원인을 고치는 개선 복구로 나뉘는데 개선 복구 사업은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설계 심의, 보상 등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예산이 교부되고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해가지고 설계하는데 보통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되다 보니까 그 안에 행정 절차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 하천 정비 절차를 줄이는 등 복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묘안을 찾을 때입니다. 빗물바지 청소에 나선 자원봉사자들. 시작부터 심한 악취에 괴로워합니다. 아우 더러워. 너무 더럽다.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각종 먼지와 토사물이 가득해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빗물바지 안에 이렇게 담배꽁초와 이물질이 가득 차 있으면 빗물이 빠지는 관이 막혀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빗물바지는 절반이 담벼락 아래 묻혀 있어 걷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빗물바지는 못 열죠? 못 열죠. 열 수가 없고 이거를 뭐
이거를 뭐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앞으로 당겨서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 참 이거 참 이런 게 많아요. 또 다른 빗물바지는 수십 년 전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어져 아예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관련 부서에 재설치해달라고 해야 돼요. 빗물이 빠져나가는 맨홀안 하수구 청소 작업도 필수입니다. 맨홀안을 내시경 카메라로 살펴봤더니 토사와 각종 이물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당장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혹시나 빗물이 역류하지는 않을까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 저기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흡입하고 있는 거고요. 물로 태정을 작업한 다음에 이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 안에 태정물, 하수 쓰레기를 다 없애갖고 그 하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다음 주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부랴부랴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담배꽁초와 쓰레기 무단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도심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